밤이 깊어가는데 눈꺼풀은 무겁지 않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도 마음은 계속 깨어 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한쪽으로 뒤척였다가 다른 쪽으로 돌아 누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익숙한 풍경이지요. 젊을 때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면 베개에 머리만 대도 깊은 잠에 빠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밤이 길고 고단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잠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불편한 변화는 건강에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흔한 불면의 경험이 단순히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잠이 부족하면 바로 다음날 혈당이 들쑥날쑥해집니다. 평소와 같은 식사를 했는데도 유난히 혈당이 더 높게 나오거나 아침 공복 혈당이 이상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그 결과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저는 당뇨도 아닌데 왜 아침마다 혈당이 불안정할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수면 습관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반대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과하게 작동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피곤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당뇨와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과 함께 이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큽니다.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혈당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라는 점입니다. 약보다도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수면이라는 뜻이지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혹시 당신도 어젯밤에 깊이 잠들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머리가 무겁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 크게 와닿으실 겁니다. 이 불면의 순간들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혈당을 뒤흔드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혈당과 수면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에서 시작됩니다. 혈당과 수면은 서로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음식과 관련된 대사, 다른 하나는 뇌와 신경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주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밤에 얼마나 잘 자느냐가 다음날 혈당 수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속 여러 장기들이 다시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낮 동안 음식으로 들어온 당분을 간과 근육에 저장하고 남은 포도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과정이 바로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흔들리면 혈당이 높아지거나 불안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근육과 조직의 회복을 돕고 동시에 당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수면이 얕거나 자주 깨면 이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몸은 낮 동안 먹은 음식을 충분히 소화 흡수 저장하지 못하고 혈당이 그대로 혈관 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에 대한 세포 반응이 둔해집니다. 똑같은 양의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가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포도당을 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혈당은 혈관 속에서 높게 유지되죠. 이것은 당뇨의 초기 단계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수면 부족이 곧 당뇨의 직접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수면 부족은 단지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 당뇨를 일으키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제 경험상 실제 환자들에게서 수면이 무너진 순간 혈당 조절도 동시에 무너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 속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을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호르몬 분비와 대사 기능이 예민하게 변하기 때문에 밤을 새우거나 수면이 부족하면 곧바로 혈당에 반영됩니다. 저는 가끔 환자분께 이렇게 묻습니다. 혈당 수치가 들쭉날쭉한데 혹시 밤에 자주 깨십니까? 그러면 절반 이상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당뇨약을 바꾸거나 식단을 조절하기 전에 먼저 잠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좋아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매일매일 수많은 일을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 도와주는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낮에는 음식과 활동 때문에 혈당이 계속 변하지만 밤에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수면이 곧 혈당에 숨은 파수꾼인 셈입니다. 이제 조금은 감이 오실 겁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잔 날은 왜 아침 혈당이 높을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숨겨진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몇 시간 잠을 덜 잤을 뿐인데도 혈당이 크게 흔들리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두 시간 덜 잤다고 그렇게 큰일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수면 부족만으로도 혈당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여러 번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소 공복 혈당이 110mg/dL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40mg/dL로 치솟았습니다. 식사 내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운동도 평소와 같았는데 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은 어떠셨나요? 환자분은 머쓱하게 웃으면서 TV를 좀 늦게까지 봤더니 새벽 3시에 잤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한밤의 짧은 수면이었습니다. 수면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올라갑니다. 보통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옮기는 열쇠 역할을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세포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 속 당이 그대로 남아 수치가 상승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루 피곤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면 장기적으로 당뇨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이 현상은 젊은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20, 30대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단 4시간만 자게 했을 때 이틀 만에 인슐린 감수성이 20% 가까이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이미 대사가 둔해진 상태에서는 그 충격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기 수면 부족은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오랜 경험과 환자들의 사례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 이후에는 수면 부족의 파장이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몸이 회복할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가끔 하루 이틀 잠을 설친다고 해서 바로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날이 일주일, 한 달, 1년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물방울이 돌을 뚫듯 작은 수면 부족이 혈당 대사에 구멍을 내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당 조절은 약만이 아니라 어젯밤의 수면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혈당 일지를 쓰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수면 시간과 질도 함께 기록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명확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잔 날은 혈당이 낮고 잠을 설친 날은 혈당이 높습니다. 혹시 당신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전날 밤 잠을 설쳤는데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이 유난히 높게 나온 경험, 혹은 식사 후 혈당이 평소보다 더 올라간 경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수면 부족이 만든 큰 혈당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호르몬들이 이 과정을 주도하며 왜 수면 부족이 곧 혈당 변동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다음은 그 호르몬들의 비밀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몸속에는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작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바로 호르몬이지요. 호르몬은 단어 그대로 몸속을 달리는 전령과 같아서 수면과 혈당 사이를 이어주는 숨은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인공은 세 가지입니다. 인슐린, 코르티솔, 그리고 멜라토닌입니다. 먼저 인슐린. 잘 아시는 대로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문이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른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지요. 열쇠는 있는데 자물쇠가 맞지 않는 상황.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쌓입니다. 다음은 코르티솔입니다.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생존을 지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면 코르티솔이 높아지고 이는 혈당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설친 날 아침에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높아진 경험, 바로 이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멜라토닌. 이 호르몬은 어둠이 깔리면 분비되어 우리 몸을 잠으로 이끄는 자연의 수면제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 단지 잠만 관장하는 게 아닙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언제, 얼마나 나올지를 미세하게 조율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도 엉켜버리고 결국 혈당은 오르내리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이 호르몬들의 역할을 두고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는 코르티솔은 수면 부족의 부산물일 뿐 혈당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코르티솔 수치와 아침 혈당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합니다. 저 역시 환자들의 실제 데이터를 보면 후자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당신의 몸은 마치 오케스트라입니다. 인슐린은 바이올린, 코르티솔은 드럼, 멜라토닌은 지휘자입니다. 모두 제 역할을 맞춰야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데 수면이 흔들리면 드럼이 너무 세게 치거나 지휘자가 자리를 비운 것처럼 연주가 엉망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불안정한 혈당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자꾸 깨서 깊이 못 잤다면 오늘 아침 당신의 혈당은 단지 어제 먹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몸속 호르몬 신호가 엇갈린 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인 저도 여전히 신비롭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대사와 호르몬의 미묘한 춤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호르몬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별것 아닌 습관으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수면과 혈당을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잘못된 습관과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TV를 좀 보다 잤어요. 혹은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 했습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하고 무해해 보이지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수면을 깨뜨리고 동시에 혈당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의 간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밤늦게 떡이나 과일, 심지어는 빵 한 조각만 먹어도 위장은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위장이 쉬지 못하면 뇌도 깊이 잠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결국 인슐린이 분비되는 패턴까지 뒤틀립니다. 그 결과 아침 혈당이 이유 없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흔한 습관은 늦은 밤 차 한 잔입니다. 특히 녹차나 홍차, 심지어는 보리차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간의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마신 차 한 잔이 새벽까지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잠은 얕아지고 그만큼 혈당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TV를 켜두어야 잠이 온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TV나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지휘자가 사라진 오케스트라처럼 몸속 리듬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곧 혈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은 대체로 늦게 자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성실하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에는 성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새벽을 맞는 생활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생활 습관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견해는 다릅니다. 소소한 습관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임상 경험상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간단히 습관을 바꾸었을 뿐인데 혈당과 수면이 동시에 안정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오늘 밤에도 TV 불빛을 켜둔 채 잠들 예정입니까? 혹은 늦은 밤 출출하다며 과일을 챙겨 드실 생각입니까? 그 순간의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 혈당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분이 기억납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혈당이 자꾸 들쭉날쭉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공복 혈당은 어떤 날은 110, 어떤 날은 150까지 올라가고
HbA1c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단 관리도 철저했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지요. 진료 중에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환자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밤마다 두세 번은 깨요. 새벽에는 아예 다시 못 자고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바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원인은 식사나 운동이 아니라 수면이었던 겁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더욱 확실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달아보았더니 밤에 자주 깨는 날은 새벽 4시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숙면한 날은 혈당이 부드럽게 유지되었습니다. 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수면을 다루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몇 가지 작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물도 최소화하고 TV를 꺼두고 대신 책을 보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취침 전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도록 권했지요. 약을 더 쓰지 않고도 이런 변화만으로 3개월 뒤 HbA1c가 0.7%나 내려갔습니다. 환자분은 웃으면서 약보다 수면이 약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수면의 질을 개선했는데도 혈당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수면 부족이 혈당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인가 아니면 단지 당뇨의 부수적인 현상인가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은 분명합니다. 수면을 돌보지 않으면 약이나 식단만으로는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늘 강조합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흔들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종종 우리가 간과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HbA1c가 잘 내려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이 환자분처럼 먼저 수면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논쟁, 즉 수면 부족과 혈당 변동의 관계를 두고 왜 의견이 갈리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수면과 혈당의 관계는 단순히 수면 부족 혈당 상승이라는 공식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의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수면 부족은 당뇨병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다. 이들은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듭니다. 건강한 사람을 며칠간 강제로 수면 부족 상태에 두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실험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나쁜 수면 습관 자체가 새로운 질환을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지 생활 습관의 부산물이다. 즉, 식습관이 좋지 않거나 운동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니 불안과 갈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는 것입니다. 이쪽 시각에서는 수면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저 역시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두 입장이 모두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양쪽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혈당을 흔들기도 하고 혈당이 불안정해서 다시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임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개인마다 그 비중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잠을 안정시키자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가지만 또 다른 분은 수면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면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령 혈당 변화가 미미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체력과 면역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자들이 싸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구 논문 한 줄보다 실제로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이런 학문적 논쟁은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바로 만병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수면, 식사, 운동, 스트레스 모두가 맞물려 우리의 혈당을 결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면은 흔히 간과되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력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논쟁을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교정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꾸준히 지키면 수면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되는 방법입니다. 혈당과 수면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기계가 아닙니다. 생활 속의 작은 교정이 오히려 가장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그 정도로 달라질까요? 라고 의심하지만 직접 실천해보면 몸이 곧 대답해줍니다. 첫째,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밤 11시에 잤다면 주말에도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자고 일어나면 몸의 생체 리듬이 흔들리고 인슐린과 멜라토닌 같은 호르몬도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늦게 잤으니 내일은 늦게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오히려 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빛을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어두워질 때는 집안 조명을 조금 낮추고 잠자리에 들기 전 1시간은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 수면을 얕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침에는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아침 빛이 몸의 시계를 리셋해 주어 밤에 다시 졸음을 불러오게 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의 시간과 양입니다. 취침 직전에 배부르게 먹으면 위장이 일하느라 뇌가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간식은 혈당을 흔들고 수면도 방해합니다. 저녁은 가볍게 취침 3시간 전까지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째,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다면 무리한 운동 대신 의자에 앉아 상체를 돌리거나 종아리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근육을 이완시켜 수면을 돕고 동시에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정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빛 관리만 해도 금세 숙면을 되찾고 어떤 분은 식사 시간을 조정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한 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가지씩 시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몸이 어느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활 교정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혈당이 안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잤을 뿐인데 당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밤 습관만이 아니라 낮 동안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의외로 낮의 작은 습관이 밤의 수면과 혈당 조절을 좌우한다는 사실,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만 집중합니다. 밤에 뭘 먹어야 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뭘 해야 하나? 하지만 사실 낮 동안의 습관이 밤의 수면질을 결정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곧 혈당 조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첫째,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에 햇살을 20분만 받아도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 리듬이 정상화됩니다. 햇빛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을 불러오게 만드는 신호를 줍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신 분들은 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의 빛 부족이 밤의 불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점심 식사의 선택입니다. 점심에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을 드시면 오후에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다 낮잠을 길게 자게 되고 결국 밤에 다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점심을 가볍게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밤의 숙면도 보장됩니다. 셋째, 낮잠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심 이후 졸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낮잠을 1시간, 2시간씩 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수면 주기가 깨져서 아침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이상적인 낮잠은 15, 20분, 길어도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가벼운 활동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몸은 에너지를 쓰지 못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반면 점심 이후 가볍게 산책하거나 집안일을 하면 혈당이 내려가고 동시에 몸은 저녁에 더 쉽게 잠들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매일 오후 동네 한 바퀴를 돌자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불면증이 크게 완화되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일부는 낮의 습관보다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낮 동안의 작은 습관이 쌓여 밤의 숙면을 결정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번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루 종일 실내에서 TV만 보지 않았습니까? 점심을 지나치게 배불리 드시진 않았나요? 낮잠을 1시간 이상 자지는 않았습니까? 이 작은 선택들이 바로 내일 아침 혈당 수치를 바꾸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자연의 힘, 즉 음식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물 없이도 수면과 혈당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약을 먹어야만 혈당이 조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들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약보다 더 부드럽게 그리고 오래도록 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특히 수면과 혈당을 동시에 돕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트립토판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고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두부, 콩, 닭가슴살,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에 이런 음식을 조금 곁들이면 깊은 잠에 들어가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잠이 바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치료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허브와 차입니다. 카모마일, 라벤더, 레몬밤 같은 허브는 신경을 이완시켜 수면을 돕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카페인 없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마시면 위장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지고 혈당과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명상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불면으로 몸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이 간단한 호흡만으로도 심장이 차분해지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반응이 완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잠이 오지 않을 때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호흡에만 집중해 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찾아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허브나 명상이 과연 혈당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자연적인 방법들이 실제로 수면과 혈당 모두에 좋은 변화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약처럼 부작용이 없고 오랫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 쓰는 도구이고 자연은 매일 쓰는 약입니다. 몸을 억지로 조종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혈당 관리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다룬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보려 합니다. 수면, 호르몬, 생활습관, 그리고 자연의 힘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혈당을 지켜내는지 종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갈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밤마다 흔들리는 수면, 인슐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잘못된 생활습관, 낮 동안의 선택, 그리고 자연의 힘까지.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마치 흩어진 악보를 다시 정리해 하나의 교향곡을 완성하듯이 말입니다. 첫 번째 축은 수면의 질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야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고 멜라토닌이 리듬을 조율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어떤 음식도 어떤 약도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축은 호르몬 균형입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코르티솔은 아침에만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밤에는 내려갑니다. 인슐린 감수성도 회복되어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 축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 근간입니다. 세 번째 축은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밤 간식과 카페인, TV 불빛은 피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을 지키는 것. 낮에는 햇볕을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짧은 낮잠으로 몸을 조절하는 것. 이 기본이 무너지면 혈당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축은 자연의 힘입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카페인 없는 허브차, 호흡과 명상은 몸을 억지로 움직이지 않고도 수면과 혈당을 동시에 회복시켜줍니다. 학자들은 여전히 수면과 혈당의 인과관계를 두고 논쟁합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실제 삶에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을 지키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 사례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습관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TV를 끄고 조명을 낮추는 것, 저녁 간식을 줄이는 것, 아침 햇살을 쬐는 것. 그렇게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밤 깊이 잠들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혈당이 안정되어 있다면 하루가 얼마나 가볍고 자신감 있게 시작되겠습니까? 이 경험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기억하고 다시 건강한 리듬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정으로 향합니다. 하루의 끝을 편안히 마무리하며 내일의 건강을 준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는 조용히 바람이 스치고 방 안에는 은은한 따뜻함이 감돕니다. 하루 동안 고생한 몸과 마음이 이제는 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워 눈을 감는 이 순간 몸속에서는 이미 회복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려는 인슐린의 손길, 잠을 부드럽게 이끄는 멜라토닌의 속삭임, 그리고 지쳐있던 세포들이 다시 힘을 얻으려는 작은 움직임까지 모두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내일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약, 값비싼 장비, 복잡한 식단이 필요하다고 믿지요.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TV를 30분 일찍 끄는 것, 저녁 간식을 줄이는 것, 아침 햇볕을 쬐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쌓여 어느새 혈당이 안정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몸이 활기를 되찾습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혹은 그 이상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몸은 여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끌어내는 열쇠는 바로 잠이라는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은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처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깊고 편안한 밤을 선물 받을 차례입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맡겨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은 시작됩니다. 기억하세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내일 아침 혈당뿐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